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도 직접 들어보시죠.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당력을 총동원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국가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진이즘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한 줄 평부터 잠깐 들어볼까요? 예, 한마디로 뭐 대통령 시정연설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지금 자신에 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 물론 이제 제1당 대표니까 저런저런 제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야당 대표의 국회 연설치고는 마치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을 보내기 전에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의미의 가을에 하는 시정연설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뭐 자신감이 충전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못됐고 그러면서 탄핵 국면으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이 지금 뭐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 또 다른 민심의 한 축에서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또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슨 공포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민심을 반영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이 스스로 정권을 정말 교체하고 싶은 그건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를 고집하고 이재명 1급 체제를 계속 옹이하면서 감으로써 과연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 카드로서 이런 광범위한 반 이재명 민심을 과연 설득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네. 우리 당도 있을지도 모를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바로 그런 민심을 받아 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도 지적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국민들 설득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줄 평을 여쭤봤는데 이 여러 줄을 평을 하셔가지고 박수현 의원께도 여러 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이고 민주당 대표의 연설을 평가하는 것이 마치 그 아전인수격인 그런 해석이라고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제가 재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지켜보았던 역대 저희 민주당의 당 대표 연설을 모두 포함해서 평가를 해보면 역대급 연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운 연설이었다. 제1야당 최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 다운 연설이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가장 강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의 연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무너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다운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이를 옹호하거나 그다음에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여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할 부분도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굉장히 최소화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의 우리 민생 현재를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도입, 주 4일 근무제의 도입 추진, 3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 또 특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지정, 그다음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 구축 및 AI 인력 양성, 연금 개혁, 그다음에 북미 대화 재개 촉진 및 남북 관계 개선 등 이 총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했고, 정리하자면 저는 이제 이 민주당이 진보 개혁 진영의 맏형이지만 이제 보수의 용어로 자리매김해왔던 이 성장까지도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용어로 네.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철학적 확장을 확실하게 보여준 대표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김우 실장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내용도 하나씩 좀 살펴보죠. 네네. 자, 주 4일 근무제 제안은 어떻습니까? 저도 직장인이라는 입장에서는 주 4일 근무제 굉장히 좀 달콤하게 들리던데요. 그 안정적인 대기업 또는 안정적인 직장,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계신 분들이야 법으로 제도로서 주 4일제 한다면 뭐 싫어할 리가 있겠습니까? 월급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영할 일입니다만,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 또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주 4일 근무로 바로 갈 수 있는 사회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저는 고민이 깊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 저희 이야기는 조금 뜬금없게 느껴지는 게,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경향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불안하고 너무 좌파 지향적이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본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본인의 입장을 자꾸 바꿨단 말이에요. 바꾸면서 주 52시간 노동제를 유연하게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토론회 가서도 오히려 그 자기 당,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원과도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단 말입니다. 네. 바로 그렇게 우클릭 하시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도 조금 시간을 좀 몰아서 할 수 있게 하면서 좀 성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셨던 분이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또 주 4일 근무제로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어느 가락에, 어느 장단의 가락에 맞춰야 되는 것인지 국민들이 도통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런 태도, 그러니까 어제 한 말을 오늘 본인이 믿을 수가 없고 오늘 한 말을 내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식의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수현 의원, 예. 일단 주 52시간 예외 적용하고 주 4일 근무라는 것은 서로 굉장히 배치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주 4일 근무를 하면서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방금 나왔던 화면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뭐 설명을 하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저게 뭐냐면 이제 준비된 원고를 쭉 그 의회에서 연설을 하다가 그 국민의힘 여당 측에서 비난이 나오자 네. 그 준비된 연설을 중단하고, 지금 바로 제 장면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차분하게 하는데 바로 국민의힘 의석에서 그 어떤 소란스러운 것이 쫙 없어졌어요. 저것이 뭐냐면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주 52시간씩 1년 52주를 일한다고 하면 약 한 2,800여 시간 정도 계산이 가까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OECD의 평균 선진국의 총 노동 시간은 약 한 2,000시간이면 1,700여 시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이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총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은 길죠. 예, 그 시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 유연성을 좀 강화해서 총 노동 시간은 늘리지 않되, 그러면서 그 유연하게 좀 몰아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 4일 근무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하던 시절에서 하루를 줄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 52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져 있고, 이제 4.5일, 주 4일로 가는 것은 쭉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변함없이 걸어온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또 끊임없이 걸어온 지향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가 변하는데 민주당의 강한 어떤 추진력, 또 역동력,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적인 이 제안도 좀 훑어보죠. 이재명 대표 정치 개혁을 위해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은 어땠을까요? 국민 소환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말의 성찬에서 좀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문제는 박진호 논설위원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국민소환제, 이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란 지적도 나오던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하고 나선 배경은 뭡니까? 역시 뭐 지금의 정치 상황을 반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이제 그 특히 의원들이 이제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의 이제 정치적 그런 그 신념이나 또 그 국민들의 요구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당의 그 요구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너무 행동하는 것들이 이번 이제 개헌 국면에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이제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이제 좀 불신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국민소환제는 사실상 이제 지역구 단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합리한 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또 지역 그 국민들의 그 정책 의견이 다 다른 상황에서 뭐 일부 또 의견에 의해서 국민 소환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현 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습니다만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강하죠? 가장 그 불신의 1차적 원인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소환될 대상이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그렇게 썼더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국민 소환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임기 4년은 보장되지만 국민들에게 봤을 때 민심을 떠나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언동을 했을 때는 그 임기를 단축해서 소환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탄핵 국면을 너무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민주당이 이른바 헌법상 놓여 있는 권한으로 탄핵을 계속 남발하면서 입법부의 권력으로 행정부의 국가기관의 장들을 계속 탄핵시켜서 직무정지시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직무를 정지시키지?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난 21대 국회 보십시오. 윤미향 의원, 최강욱 의원 무슨 그 부패범죄나 비리범죄 정치장악법 위반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임기 다 채우고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의 국민적인 민심을 반영해서 국회의원들도 임기 전에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면 일반론적으로는 환영합니다만 들여다보면 속내가 좀 복잡합니다. 첫 번째가 저건 헌법 합치 불합치 그러니까 위원 제청 신청하면 100% 지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4년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위반되게 법률로서 하위 법률로서 국회의원 4년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소환제를 하면 이게 지금은 지자체 상황에서 주민 소환제가 구성이 돼서 실시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주민 소환제로 해서 실제로 지자체장이나 지방 의원들 소환해서 끌어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요건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뿐인 것이고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박진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지역은 민주당 편향이 강한 호남이나 그 국민의 편향이 강한 영남에서 불가능하고요. 네. 수도권에서 비등비등할 때 이제 뭐가 일이 터지면 주민 소환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조직적으로 결집이 가능한 조직적 세력에 의해서 이게 과대 참정권이 발동이 돼서 직접 민주가 발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희가 꺼낸 것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 탄핵 남발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임기를 줄여볼게요라고 이야기한 겁니다만 굉장히 여기저기 따져볼 게 많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개헌을 하지 않으면 사실 힘든 거죠. 네, 저 박수현 의원님, 민주당은 이 시점에서 지금 개헌에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만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우선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이 문제는 어떤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그 어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미 주민 소환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역시도 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에 그 교육감 소환 제도가 이미 반영이 돼 있는데 국회의원이 뭔데 너네만 없어? 당연히 이런 일반적인 국민적인 어떤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국회의원의 특권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박진호 논설위원님 해설대로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2016, 17의 촛불혁명이나 지금 2024, 5년에 이 빛의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국면에서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많은 것들을 정권을 교체해내고 하는
이러한 어떤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많이 경험하고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때 어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국민 소환제를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목소리이지 이재명 대표가 왜 욕을 먹을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법률을 통해서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도 아니고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법률을 통해서 도입한다 하더라도 위헌 시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앵커께 질문하신 대로 네. 개헌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부분을 포함시켰던 적이 있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김근식 교수 말씀대로 아마 도입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제일 먼저 적용될 사람이다.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도입하시죠. 그런 경우라면 왜 반대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제안했다기보다 지금 시대적 상황과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 폐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제안할 만한 일이고 합의할 만한 일이다. 다만 이것은 향후에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전국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연히 논의돼야 될 개헌의 논의 안에 포함이 돼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하담 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SBS 박진원 노사령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